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이소리라는 이름이 이제 성묘학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감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자사주 수리성묘학, 곡획, 주역, 팔격, 삼원, 실증, 대수, 자역자운원 성묘학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한다고 말씀해드렸고요. 한자사주 수리성묘학은 음용행, 불용한자, 분파, 획수, 자획, 수리성묘학 본인 및 부모 사주와의 이제 조화 이렇게 설명한다고 설명해드렸고 자원 내용은 설명해드리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요. 한자사주 수리성묘학상으로 이제 이소리라는 이름이 이제 기록 여부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소리라는 이름이 음용오행, 이 음용오행은 이제 발음오행이라고도 하고요. 자, 발음오행, 그 다음에 소리오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 남자 여자들이 이름을 질 때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사항이 음용오행, 즉 발음오행상 이제 상생이 되는 이름을 이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음용오행, 발음오행상 기억은 이제 모고행이라 그러고 모고행,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은 화오행, 그 다음 이응, 히읗은 이제 토오행, 그 다음에 시읒, 지읒, 치읒은 금오행, 그 다음에 미음, 미읍, 피읍은 수오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음용오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줘야 되는데 이시성에, 즉 이시성에 장명이 가능한 이름, 장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이소리라는 이름은 자 이응 히읗은 이제 토라 그랬고요. 솔자 시읒 지읒은 금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휘자 이응 히읗은 토라 그랬으니까 토금토로 상생이 돼서 입신대결격으로 이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을 중시함으로 주변의 신명을 한 몸에 받는다. 일생이 평탄하고 순조로우며 재물과 명성을 얻어 만복대기라고 가정이 화평해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산다. 예의 있고 신용도 있어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윗사람이 도움으로 순조롭게 뜻한 바를 이룬다. 재물과 명성을 얻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성에 이제 장명이 가능한 음용오행상 이제 장명이 가능한 이름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자, 이가 음용오행상 토거든요. 토입니다. 그러니까 이응 히읗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이제 또 장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시성에 이가 토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이응 시읒 토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읒 지읒 치읒 금오행이 또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티귿 같이 이제 이렇게 화오행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요 이응 히읗자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이응 히읗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읒 지읒 치읒이 오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이제 올 수가 있겠고요. 요 시읒 지읒 치읒자 다음에는 시읒 지읒 치읒이 오거나 이응 히읗이 오거나,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이 올 수가 있고, 니은, 디귿, 티귿 다음에는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응 히읗이나, 그 다음에 기역, 키역, 쌍기역이 이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준 같은 이제 이시성이 이응 히읗이 온다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응 히읗이 첫 번째 이응 히읗이 오고, 두 번째는 이응 히읗, 시읒, 지읒, 니은, 디귿, 티귿지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예준이라는 것은 이응 히읗자 다음에 이응 시읒, 지읒, 치읒이 온 구조고요. 예성이 예찬이 예상이 예성이 또 예신이 맡은 구조입니다. 근데 이 예율이라는 이름은 이응 첫 번째 이응 히읗이 오고, 두 번째 이응 히읗이 오고, 첫 번째 이응 히읗이 오고, 두 번째 이응 히읗이 온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 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예준이 이런 이름들은 이응 히읗자가 처음에 오고 두 번째 니은 디귿 리을 티귿자가 온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림이 뭐 이런 구조.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 윤교, 윤규라는 이름을 이제 이시성에 이 윤기, 뭐 이은기, 이은교 뭐 이런 이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냐는 분이 있는데, 자, 이가 토예요. 그다음에 이제 토죠. 근데 기읍이 목이니까 여기서 이제 목국토 한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받침에 니은자가 있어요. 니은자는 이제 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화가 껴서 토토화목으로 이제 상승이 된다. 이은기도 마찬가지고 이은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음용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가다가 토토 은교처럼 토토목인데 중간에 니은자가 있어서 화가 있으니까 토토화목으로 이렇게 상생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은별이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가 토 때 토 다음에 이게 수가 오니까 또 극을 하는데, 니은자하고도 이제 극을 하거든요. 토가 미음 비읍 비읍은 수인데요. 이건 이쪽에 토국수화가 되고, 별자는 별에 니은자가 와도 또 수국화가 되니까 이런 이름들은 이제 음용행상 맞지 않은 이름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은열이 아까 또 토 다음에 화가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질 때 이응희의자 다음에 이응희의자 올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호, 연수, 연순이 이게 마찬가지 이름이 되고요. 이 호재, 호림이 호은이 호율이, 호은이 환이, 뭐 환열이 환이, 이 현준이, 현진이, 현석이, 현섭이, 이 현세, 현지, 현재, 이렇게 이런 이름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옛날에 많이 썼죠. 영재, 뭐 영진이, 뭐 형제, 뭐 이런 이름들 다 이제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성이, 뭐 하준이, 그다음에 예준이, 예찬이, 뭐 이런 다 장명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응희자로 시작하는 영재를 다 이름인데요. 이렇게 유원이, 유호, 유한이, 유원이, 유한, 이렇게 이제 뭐 이수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이제 이시성은 이제 외자 이름도 좀 가능해요. 이수 할 때 뭐 이수, 뭐 이훈이, 뭐 이런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준이, 뭐 이한이, 뭐 이안이, 이렇게 이제 이시성이 외자 이름이 가능한 것은 이가 칠액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준자가 이제 8액인 뭐 준자가 있었다. 그럼 중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수리계산법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초년은 8이고 장년은 15액이고 중년은 7액으로 좋고 전대 합해서 15액으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외자 이름을 이제 장명해 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성씨 획수가 길하면은 외자 이름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시성은 7액으로, 성씨 자체가 7액으로 길하기 때문에 이 시성에는 외자 이름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이제 이시 왕조가 이제 외자 임금들은 외자 이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산, 이준, 이찬, 뭐 이영, 이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자를 많이 썼는데, 그것은 이시성 자체가 순액수가 좋아서 수리 계산에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죠. 이 효준, 효성이, 효찬이, 효지, 효섭이, 이게 전부 다 장명이 가능한 거고요. 아소리, 아세, 의찬이, 의준이, 용준이, 용찬이, 용준이, 용원이 전부 다, 휘찬이, 휘진이, 휘섭이, 휘재 전부 다 장명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 뭐 휘영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가 토고 휘도 토고 영도 토니까 토로 안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건 좋은 겁니다. 토는 흙이에요. 흙입니다. 이건 땅이에요. 그래서 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건데,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이 다운이, 대원이, 대연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시성이 뭐 대자, 도자, 태자, 뭐 이런 이름 많이 장명했죠. 기본적으로 라자, 요새 이
이 라원이 라윤이 뭐 이런 이름들, 이 대원이 옛날에는 이제 대자 동자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뭐 도자라든지 또 도율이 도원이 할 때 도자, 뭐 라자, 라임이 라원이 라영이 뭐 라윤 이렇게 라자로 시작한 라율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 두영이 두원이 뭐 이런 것처럼 니은 니을 티귿자로 시작한 이름도 장명이 가능하다. 자, 이 시성의 토니까 대헌이처럼 이제 니은 디귿 니을 티귿자가 오게 되면은 대헌이 이렇게 되면은 음용행상 토, 화, 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해드렸듯이 이태준, 뭐 이도준 드라마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뭐 도준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이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는 토고 태는 화인데 요 태하고 준 사이에, 도하고 준 사이에는 이게 금이거든요. 화극금에서 이건 상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이 도금이 아니고 만약에 동준이가 됐다. 예를 들어서 도준이가 아니고 동준이가 됐으면은 요 화하고 금하고 극하는데 가운데 이응자가 있거든요. 이걸 상생을 시켜주기 때문에 뭐 이 동준은 이제 좋게 나옵니다만은 이 도준이, 태준이, 다준이, 뭐 이렇게 라준이 뭐 이런 이름들은 음용행상 이제 문제가 있는 이 두준이 뭐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름들은 음용행상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을림이, 은준이, 은우 뭐 이런 이름들이 한준이, 한찬이, 한서, 한성이, 뭐 연이, 연우 이런 이름 장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성에 이제 시읒, 지읒, 치읒자로 시작한 이름이 전부 다 장명이 가능하죠. 만약 이 지헌을 예를 들면은 이가 이제 토고요. 이가 토고 지가 이제 금이고 헌이 이제 토거든요. 그래서 토금토로 상생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시성에 장명 가능한 이름들을 일부 이렇게 정리해서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채민이, 채승이, 채종이 이렇게 이름들이요. 그다음에 성빈이, 성재, 성수, 성준이, 성찬이, 이수민, 수빈이, 승찬이, 승원이, 승윤이, 이수은이, 수한이, 이 재윤이, 재훈이 이런 이름 장명 이렇게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수정 수맥처방, 신수궁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름은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 풀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다음 카페 남은 장명철학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이사, 결혼, 개업, 대기를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건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사중합 대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분파, 그다음에 뭐 불용 한자, 자원행, 수리 획수, 기능 여부 설명해 드리고, 곡획 성매화로 좋은지, 주역 성매화로 좋은지 안 좋은지 연속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소라는 한자 이름이 다양한 성매화로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감정하고 있습니다. 한자 사주, 곡획, 주역, 팔격, 삼원오행, 실증, 대수, 자역자오는 성매화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용오행, 이제 불용환자, 본파여부, 획수, 음양, 자온, 오행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설명해 드린 내용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이제 강의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리성묘 80일수리라고 그러죠.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수리를 가지고 이름을 또 짓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물론 사주를 보고 수리에 맞춰 이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80일 수리성묘학으로
좋은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일 이제 수리성명학으로 초년우는 이 솔자하고 휘자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첫째 이름 숫자 획수하고 두 번째 이름 수리 획수를 합한 것이 이제 초년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자가 11획이고 지와 희자가 15획이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면 26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격 즉 초년운세는 26획으로 좋지 않다. 지금 26획은 12격 육친의 복을 타고나지 않아 늘 외로이 고난한 삶을 살아가는 수이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별 또는 잦은 마찰로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해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격은 우리가 이제 장년운이라 그러죠. 형격은 이하고 솔자를 합친 거예요. 즉 성씨 획수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름 획수를 합한 게 이제 이하고 소를 합치면 이제 18획이 되는데요. 즉 성하고 첫 번째 이름 획수를 합한 것이 이제 장년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획은 발정격 융창운으로서 좋습니다. 강한 의지와 타고난 지묘를 겸비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원하는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여 이름을 사방에 널리 알린 수라고 하겠습니다. 대국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도맡아 처리해서 많은 이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년운세는요, 이시 성씨 획수하고 두 번째 이름 휘자를 합친 숫자가 이제 중년은 이격이 됩니다. 즉 이시가 7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 휘자가 15획이니까 두 개 7획하고 15를 합치면 이제 22획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씨 획수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름 획수를 합한 것이 중년운입니다. 그래서 22획은 중절격 중단운이 되겠죠. 결실이 이제 풍요롭지 않은 수이다. 빠른 두뇌를 바탕으로 출세를 한다 하여도 공고함을 이제 겪게 되는 운수라 중도에 좌절 시비를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년 운세는 이 소리를 다 합친 거예요. 즉 성씨 획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름 획수하고 두 번째 이름 획수를 합친 거, 즉 이 소리를 다 합치게 되면 이제 33획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말년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격이다, 융성운이다 이렇게 좋네요. 지모가 매우 수려하고 의지가 남달리 강건하며 맡은 업무를 밀고 나감에 있어 과감한 추진력과 판단력에 반드시 성공을 입게 되는 수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리라는 이제 이름을 초년운세는 이제 초년운세는 16획으로 나쁘고 26획으로 나쁘고 중년운세는 18획으로 좋고 장년운세는 이제 18획으로 좋고 장년운세는 22획으로 나쁘고 말년 33획으로 좋아서 어쨌든 이제 초년수리하고 중년수리가 나쁘니까 수리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라는 이름을 이제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정이 뭐 해월에 태어나 사주가 좀 약하니까 솔휘라고 하는 것은 사주상으로 좀 좋긴 좋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분파가 된다든지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부분입니다. 이 소리라는 이름이 성과 이름이 모두 홀수로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가 있는 이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용오행은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분파가 되는 이름은 좋지 않죠. 이 소리는 한자 이름이 요 이자가 위아래로 갈라지고 숫자도 위아래, 남자도 위아래로 갈라지는데 이 소리는 한자 이름도 성가 이름이 모두 상하로 위아래로 갈라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용한자는 없으니까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듯이 이제 자오노행상으로 사주상으로 이제 이 소리라는 이름이 솔자는 화오행, 쥐열 희자는 목오행에 해당이 돼서 사주상으로는 좋은 이름이고요.
수리상으로 이제 초년운세는 이제 좋지 않고, 장년운세는 18역으로 좋고, 중년운세는 22역으로 나쁘고, 말년운세는 33역으로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한자 사주 수리 성명 봤을 때는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리 획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극 수맥 처방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가람 이름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개업, 결혼, 태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요. 신생아, 장명, 사주궁합 태기를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개업 태기는 이제 카페에 질문하시면 해드리는데, 특별 회원만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곡획 장면법으로 좋은지 여부하고요. 주역 장면법으로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리라는 이름이 한자사주 수리성명 좋은지에 대해서 감정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소리라는 그 한자 이름이 거느릴 솔자, 그 다음에 이제 지활휘, 그 다음에 대장기 휘자라는 한자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성명학상 좋은지 이제 평가하고 계산법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곡획, 주역 8격, 삼원행 주역, 실정장명법, 대수장명법, 자획자원행 장법,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해드린 부분입니다. 한자 사주 수리성명학은 음용오행, 불용한자, 분법, 획수, 자획, 자원오행, 80일 수리성명학, 본인 및 사조의 조화에 모두 이제 좋은 이름으로 장모해야 된다는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획수상으로 기록, 이름 획수의 기록을 따지는 방법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음용오행상, 즉 이 시성에 이제 장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파되는 이름으로 줘서는 안 된다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오행,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불용한자, 이름에 쓰면 나쁜 한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불용한자는 이름에 쓰지 않는 한자를 좀 의미해요. 많은 사람이 불용한자라고 보는 한자들이 좀 있고요. 아주 극히 일부분이 이제 불용한자라고 보는 그런 한자도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용한자라고 보는 한자는 사실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명가들이 불용한자라고 보고 있는 한자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강자, 고독하고 배우자운이 좋지 않다. 서울경자죠. 여자는 이제 재혼의 의미가 좀 강하다. 경자, 남자는 무난하나 여자는 이제 부분이 고독하고 애정 문제로 좀 고민이 많다. 경자, 공주병이 많고 자기가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남자를 이제 무시한다. 이 경자는 빛날 겸 다혈질적인 경향이 많다. 그 다음에 눈이 나쁘고 혈압이 높으며 욱하는 기질이 있다. 거울경자, 파경을 의미한다. 관자, 깨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몸에 칼을 댈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뿌리근자, 이건 이제 신체 허약하고 부모도 있고 자녀운도 매우 나쁘다. 뿌리근자, 광자, 극자, 보통 연자라고도 련자라고도 하죠. 연자라기도 하는데, 이을연자, 부부와 자녀운이 나쁘다. 그 다음에 연권연자, 부부와 자녀운이 나쁘다. 열치열하다. 신체 허상, 허약, 고난, 고통, 단명하고 싶다. 청간경자리 말고 머무를 유자는 이제 정지한다는 점 의미가 있어요. 무자, 묵자 이런 한자들도 이름에다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병자들은 이제 불용한자들이 많아요. 이런 병자,
이게 신체 허약하고 고통과 고난이 많고 불의 재난을 당한다. 그럴 문자도 이제 고난이 많고 신체 허약하다. 민초팔 민자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이 민초팔 민자를 이름에다 쓰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보자, 뭐 법자, 명자, 상자, 석자, 뭐 지석이, 현석이, 할비, 석자, 주석자, 부분이 좋지 않고 재물이 낭비가 많으며 수술을 자주 받는다. 성자, 물가, 숫자, 이게 물가 수연이, 수원이 이렇게 할 때, 수정이 할 때 물가 숫자도 이렇게 쓰신 분이 많이 있는데 좌절과 실패가 많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자도 이제 불용 한자가 좀 되겠고요. 예, 식자가 있네요. 지난번에 예, 이제 뭐 신자 이런 것도 이제 불용 한자죠. 신자, 그다음에 새로 올 신자, 심자, 그다음에 성자 이미 다 올라가서 달도 참은 기운다는 뜻으로 말하면 실에 빠진다. 뭐 신자, 뭐 신용이 신우, 신원이 할 때 신자, 이 소자도 뭐 소용이, 소윤이, 소연이 뭐 할 때 이 소자를 이제 쓰는데 이것도 불용 한자니까 이름에 쓰지 않는 것이. 그다음에 시자, 때시자 이것도 이제 평소 고독과 제액이 따른다. 뭐 시원이, 시윤이, 시연이, 시하 이렇게 할 때 시자. 승자, 오를 승자, 이게 정상이 있어 내려온다는 뜻이 있다. 승연이, 승원이, 승하, 뭐 승률이, 이제 보배진자, 우진이, 현진이, 효진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우, 진영이 할 때 보통 보배진자를 많이 쓰는데 중도, 좌절이 암시가 있다. 나아갈 진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제자, 그다음에 창성할 창자, 그다음에 정자, 정원이, 정은이 할 때 이제 정자, 이제 불용 한자니까 이름에 이제 쓰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비우자, 원자, 멀원자, 그다음에 의자, 임자도 머리는 좋으나 신처야 그거 질문이 불길하다. 꽃뿌리 영자, 뭐 휘자 이게 이제 불용 한자니 물론 이제 이 영자는 이제 뭐 모국에 갖고 있는 한자니까요. 뭐 이렇게 이런 영자들은 사주에 이제 목이 좋은 경우에는 사주에 목이 좋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옥자, 구술옥자 불용 한자죠. 어질 양자, 주거가 불안정하고 발전이 없다. 왕자, 악자, 제자도 보통 불용 한자들이 좀 많아요. 어쨌든 가능하면 사용하자는 게 좋겠는데 이 제자는 이게 재앙제자예요. 이 재앙제자, 우리가 재난을 당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재영이, 재온이, 재윤이, 재할 때 이제 제자를 이름에다가 왜 쓰는지 뭐 어조사 제자라고 이제 착각을 해서 이 한자를 이제 쓰시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그런 한자들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능하면 우리가 옛날에 제자 많이 썼는데 뭐 구술주자 부분이 좋지 않고 애정문제로 고민이 많다. 진자, 그다음에 호경호자, 화자, 뭐 시자는 불용 한자니까 이런 한자들을 이제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겠고요. 이름은 감정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자거든요. 이게 나랑 나자인데 이런 거를 이름에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락에 떨어지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지옥에 떨어지다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한자를 이름에 쓴다든지 뭐 가지지자 이런 게 있어요. 가지지자 뭐 이런 것은 일이 불용 한자입니다. 뭐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런 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지 곁가지가 되면 안 되겠죠. 또 빈자 가운데 뭐 손님 빈자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지 객군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한자들도 통상적으로 이름에 이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한자들 이름에 쓰지 않는 게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불용 한자 2편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 수맥 처방,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는 가람이로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시기 좀
바라고요. 혹시 이제 이름풀이라든지 현재 사용하는 이름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은 이제 무료로 답변해드리고요. 이사, 결혼대, 개업대기는 특별 회원만 무료로 해드립니다. 신생아 장롱사 중갑 태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용한자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이 소리라는 이름이 한자사주 수리성묘학 좋은지 한자사주 수리성묘를 계산하는 방법 설명을 좀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곡획장면법, 주획장면법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연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남장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이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주역성명학으로 즉 한자 주역성명학과 그다음에 한글 주역성명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성명학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방법이 그냥 사주 보고 수리 맞춰서 적당히 이름 짓는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회에도 다양한 이론이 있듯이 과거에도 다양한 이론이 있듯이 이름 짓는 방법에도 다양한 주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게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제 많은 성명학에 좋은 이름으로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가 시렉이고 소리 11액이고 휘가 15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년에 26액, 18액, 22액, 33액에 대해서 수리상으로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 태기택계, 수택절계, 산천대축, 수택절. 이제 이거는 이제 택수곤계 산천대축이 아니고 이제 택수곤계가 됩니다. 택수곤계. 그다음에 택천계, 수천숙계, 택화역계, 수화기제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태기택계는 이제 나쁨이 아니고 좋음입니다. 좋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 손발이 잘 맞고 위아래가 질서가 정연하며 만인에게 베푸니 모든 이가 우러러 보고 얼음을 잊고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택절계는 나쁜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자신 있고 당당하게 바른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끌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괴로움을 감수해야 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산천대축계가 아니고 이제 택수곤계라 그랬어요. 택수곤계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화역계도 이렇게 되네요. 수택절계도 이렇게 나쁘고요. 그 다음에 44세 54 택천계로 이건 좀 나쁩니다. 기본적으로도 택천계계 가문에서 속이라가 있다. 이게 택천계계 수천숙계는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행여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면 귀인이 잘 지키는 거 좋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화역으로는 나쁘죠.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해도 개혁하지 않으면 반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화기제계는 좀 작은 건 이루어지나 큰 건 이룰 수가 없는데 이루어진 상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주역계로 보면은 산천대축계가 아니고 이거는 택수곤계가 돼요. 택수곤계. 이가 3액이고 한글입니다. 소리 7액이고 이제 휘가 이렇게 7액이 되니까 14, 10액, 14, 17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년 운세는 이제 산천대 택수곤계로 나쁘고요. 태기택계로 좋고 택정계 나쁘고 태풍대각계로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산천대축계가 나왔다면 이런 의미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상관하는 대축이다. 하늘의 기운이 산속에 저축되어 있는 곳이 대축이 상이다. 재산 축조군이 괴상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택수곤계로 나쁘다 그랬는데 산천대축계가 나왔을 경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태기택계는 이제 나쁘다. 태기택계는 좋습니다. 이거는 좋아요. 모든 이가 우러러보며 얼음일 걸 잘 지낸다. 그러나 좀 더 자신을 이제 더 가다듬는 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태기택계로는 좋다 그랬습니다. 좋은
택천캐는 나쁩니다. 택천캐는 나쁘다. 절대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감으로 속이려고 하니 이렇게 나쁘고, 택천캐는 이제 나쁘다고 설명해 드렸고요. 태풍대각계는 좋습니다. 결과롭게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여 처음부터 기초를 다지면서 기반을 다 현명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리랄 이름은 한글 주역계가 8개 가운데서 3개만 좋고, 한자 주역계 즉 8개 가운데 3개만 좋고, 한글 주역계 4개만 좋음으로 총 16개 가운데서 7개만 좋음으로 우리가 이제 한자 주역이라 한글 주역계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주역 설명하는 이제 부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이는 이제 태기택이 되고요. 유기는 이제 수택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륙인데, 요 이륙은 이제 택수곤이 되고요. 유기는 수택절, 이하나는 택천캐, 육하나는 수천수, 그 다음에 택화역은 이제 이삼은 택화역, 그 다음에 육삼은 이제 수화기제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주역계는 이가 이제 3액이고 소리 7액이고 휘가 이제 7액이에요. 그러면 14, 10액, 10액, 14액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이륙으로서 이제 택수곤계, 그 다음에 태기택계, 그 다음에 이제 택천캐, 태풍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똑같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태가 택수곤, 태기택, 택천캐, 태풍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역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을 풀이할 때, 즉 우리가 한글과 한자 주역계를 모두 계산해서 16개 가운데서 한 10개 정도 넣으면 이렇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한자 수리 4개는 무조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각 초방, 수맥 초방 이름으로 부르는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는 가람 이름 장명 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들 개업되기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에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요. 이사 결혼 개업되기는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궁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장명철호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한자사주 수리성묘학으로 이소르라는 이름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곡획 장명법과 또 주역 장명법으로서 이소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를 이제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획수명상 좋지 않다. 그다음에 음료명상은 좋다. 분파가 돼서 좋지 않은 일입니다. 불용한테는 없어 좋다. 뭐 사주상으로는 이제 좋다. 그다음에 이제 수리상으로 초년, 장년, 중년, 말르는새가 좋다 이렇게 설명해드렸으니까 이소르라는 이름이 이제 한자 사주 수리성이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소리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곡획 장명법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무술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술년은 이제 2018년생이 이제 무술년입니다. 2018년생 무술년의 선천생수는 55획이고요. 일단 곡획 장명법을 설명해 드리면은 선천생수에다가 그 다음에 한자의 이제 필액수, 한자의 필액수 플러스 그 다음에 곡획수를 합하여, 그러니까 선천생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술년의 선천생수는 55거든요. 그래서 선천생수에 그다음 이름과 성의 이제 필액수, 곡획수를 합해서 이 기륭을 따지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액수는 우리가 보통 성명학에서 이름을 질 때에는 원액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여기서 필액이라고 하는 것은 옥편액수를 말해요. 옥편액수. 그 다음에 곡획이라는 꺾어진 곡획, 꺾어진 획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C가 보면 16획, 소리 24획, 휘가 이제 34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가 이제 필획수가 7획이에요. 그래서 곡획수가 9획이 돼서 16획이 되는 거고요. 솔자는 이제 필획수가 11획이고 곡획수가 13획이기 때문에 24획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휘자는 이제 곡획 필획수가 15획이고 곡획수가 이제 19획이 돼서 총 34획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는 요 한자를 좀 의미합니다. 이씨, 그 다음에 거느릴 솔자, 휘자, 대장기 휘자, 지유할 휘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 한자가 필액인 7액이고, 그 다음에 솔자는 필액이 11액이고, 휘자는 필액이 19액인데, 여기 이제 곡획수가 이제 이건 9액이고, 그 다음에 솔자는 13액이고, 휘자는 19액이 돼서 이가 다 합치면 16이고, 그 다음에 솔자는 24액이고, 휘자는 34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곡획을 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됩니다. 이 꺾어진 부분까지 다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솔자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곡획수가 13획이 되는 거고요. 휘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게 이제 10, 20, 34획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29획으로 15, 15, 16, 24, 34를 넣으면 129획으로 나쁘네요. 그러면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 그 해의 일을 가지할 수 있다. 한때 재물이 있다 하여도 마침내 죽을 때는 재물이 형통함이 없다. 만리 같은 앞길에 갈수록 높은 산이로다. 이름자가 이어갔더니 가히 고나고 궁색하도다. 뭐 3년부로 연사가지 유제필패 종무재형 만리 원정 거거고산 획범여차 가지 궁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쁜데, 그래서 같은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이름이라고 한자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가 내년에 태어난, 내년에가 이제 기해년이거든요. 내년도가 2019년도생이 이제, 물론 이제 이 소리를 이미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성으로는 나쁜 이름이라고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곡획으로만 보는 겁니다. 2019년 선천생수는 이제 30이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이 소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했을 때 선천생수가 30에다가 여기 16, 24, 34를 다 더하면은 이게 40하고 74가 되네요. 이제 104가 되겠죠. 그럼 내년도에 태어난 이 소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도 이거는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경자년이다. 그럼 경자년 선천생수 2020년 경자년은 이제 선천생수가 이제 44가 됩니다. 그럼 44에다가 74를 더하면은 요거는 이제 뭐 요거는 이제 104, 44, 74, 104가 되고 44에다가 104 그러면 118이 되는 건 좋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출생 연도에 따라서 기둥이 좀 바뀌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들 곡획 성명학으로 이제 어쨌든 무슨 년에 태어나 올해 태어나 이 소리를 한자 수리도 좀 나쁩니다만 곡획 성명학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네, 한글 한자 주역계가 한글 주역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가 7액, 소리 11액, 휘가 이제 15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녀는 택내 숙계, 그다음에 수택적게 나쁘고 택수곡게 나쁘고 수택절게 나쁘고 택천격게 나쁘고 수천숙게 좋고 택화역게 나쁘고 수학계에서 좋으니까 요거는 한자 주역 성명학으로 요 7, 11, 15를 사용하게 되면 8개 가운데서 이제 3개만 좋으니까 요거는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고요. 한글 주역 성명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소리 이렇게 되거든요. 이가 3액이고 소리 7액이고 휘가 이제 7액이 되니까 택수공께 나쁘고 택수공께 나쁘고 택이 택게 좋고 택이 택게 좋고 택청객게 나쁘고 택청객게 나쁘고 태풍대가 좋고 태풍대가 좋으니까 이건 8개 가운데서 4개만 이제 좋은 이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무난하긴 한데 그럼 총 한자가 아까 8개에다가 3개를 좋다 그랬거든요. 그럼 총 16개 가운데서 7개만 주역 성명으로 좋으니까 이건 나쁜 이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한자 주역 성명, 한글 주역 성명학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소리라는 이름은 주역 성명학상 총 16개 가운데서 7개만 좋음으로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과 수맥초박 이름으로 부르는 신수궁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 이름은 장명 철학하는 원장님한테 문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개업, 결혼, 퇴기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신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데요. 이사, 결혼, 개업, 퇴기는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 개명사 중합 퇴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이 소리라는 한자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 평가를 해드렸고, 곡객 장명법으로 기륭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 주역 장명법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실증 장명법과 대수 장명법으로 이 소리라는 한자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해 드린 내용이니까요. 지난 시간 강의를 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파랑 문제가 있다. 불용한 자는 없다. 하원의 행상 좋다. 수리로 초년장년 중년 말년 기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곡객장명법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계산하는 방법도 설명해드렸고요. 주역장명법, 한자 주역장명법, 한글 주역장명법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수성명학으로 이 소리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리, 이가 7액이고 소리 11액이고 휘가 이제 15액이에요. 그래서 30세 이존운세는 이제 11대 15수가 된 거예요. 빈, 재문세가 나쁘다. 그 다음에 수명이 나쁘다, 결혼은 나쁘다, 자손은 나쁘다. 그래서 이제 30세 이전 운세가 아주 좋지 않네요. 기본적으로들. 그 다음 31세 운세는 7대 26수니까 재물운세 좋다, 장수 좋다, 결혼은 좋다, 자손은 좋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개명하거나 신생아 이름을 장명하는 경우에 31세 이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선초는 30세 이전 운세가 나쁘면은 인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 소리 같은 이제 이런 이름들은 이제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실증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증 성명학 무술 임술원생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그다음에 임술월에 태어난 남자 이소리라는 님이 이제 실증 성명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수는 이가 7액이고 소리 11액이고 휘가 15액이고요. 후천수는 이가 9액이고 소리 13액이고 휘자가 19액이 돼서
솔자는 총 획수가 33획이고요. 숫자는 총 획수가 이제 41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평생운하고 만료운만 보고 초년장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관계상. 자, 평생운세를 따지는 이제 방법은 총 획수가 33이에요. 그래서 8로 나누면 이제 건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솔휘할 때 첫 번째 이름 획수는 11획이고 두 번째 이름 획수는 15획이 됩니다. 그러면 26획으로 나누면 2가 되고요. 그래서 33획에다가 26획을 넣으면 59가 되니까 동요는 오요동이 되겠는데, 어쨌든 뭐 천텔리께가 됩니다. 천텔리께. 그래서 1, 2가 이 천텔리께는 1, 2니까 1, 2 신을 기준으로 연지월주 술토는 쇠당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명학에서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료운세를 한번 보죠. 성명학 총 획수 33회. 그래서 이제 8을 1로 나누면 건계가 되고요. 곡획 총 획수는 이제 41이 돼요. 6이니까 손계가 되고, 6을 나누니까 이제 5가 남으니까 손계가 되겠죠. 총 동요 획수 33, 41, 74니까 2호동이 되겠습니다. 원래 월계는 천평국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계는 2호가 동했으니까 이제 천산동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천풍구나 천산동계 변계도 별로 좋지 않은데, 자, 1호 축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지월주 술토오행은 양에 해당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증 성명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은 대수 성명학도 하나의 성명학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명학을 딱 한 가지 성명학만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한자 수리 성명학, 물론 이제 사주도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이제 성명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자 사주 수리 성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게 대수 성명학이라는 성명학 이론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소리라는 이름이 11대 15수가 돼서 초년 30세 이전 운세는 상당히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증 성명학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이 소리라는 이름을 이제 따져보면은 평생운은 이제 1, 2 신, 천택리가 돼서 1, 2 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지, 월지 모두 술토는 세당에도 좋지 않다. 이런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료운세는 이렇게 해서 1호 축을 기준해 가지고 연지, 월지, 술토, 오행은 양에 해당도 좋지 않다. 어쨌든 이 소리라는 이름은 이제 모두 문제가 있는, 뭐 곡획도 좋지 않았고, 주역도 좋지 않았고, 대수 성명학도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실정 성명학도 이제 좋지 않은 이름이 되는데요. 장명법을 좀 간단히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요, 굉장히 많은 성명학 이론이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이죠. 이게 음용오행, 사주, 그다음에 수리, 획수, 분파, 불용한자, 본인 부모에서 충하지 않는 이런 뜻이 나오가면 좋고, 이런 것은 모두 이제 100점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100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나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음용오행이 안 좋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시성에 뭐 이민용의 이름을 진다든지, 뭐 김시성이 김유나 이렇게 이름을 진, 이게 음용이 나쁜 이름이 되니까요. 뭐 구소윤 이렇게 진다든지, 이게 음용이 나쁜 거고, 그 다음에 사주상으로 좋은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주의 목화용신인데 수금이 들어가는 이름을 진다든지, 추운 겨울철에 태어나서 얼어 죽겠는데 사주가 얼어 있는데 거기다가 수기운, 물기운을 사주도 보지 않고 물을 집어넣는, 이건 잘못된 건 얘기죠. 두 번째, 수리상으로 초년장년 중년 80일수리라고 그럽니다. 수리상으로 초년장년 말년 운세가 좋은 이름을 줘야 된다. 그 다음 획수명사, 그 다음 성과 이름이 모두 짝수로 되어 있거나 모두 홀수로 되는 건 나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과 이름이 상하로 갈라지거나 모두 좌우로 갈라지 이름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이제 불용한자가 들으면 안 된다. 뭐 보배진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나름 낮자.
지옥의 또래들 갖고 있는 이런 한자를 쓴다든지, 어조수세자 이거 재앙제자 이런 한자 이름에 쓴다든지, 가지지자 이거는 격가지가 되는 뜻인데 그것도 이름 안 쓰고, 손님빈자 같은 이름을 쓰는 것도 불용 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부모와 충하지 않은 이름. 예를 들어서 2018년에 태어난 2018 올해가 이제 개띠해거든요. 가끔 보면은 아직도 올해 태어난 이름에 진짜를 써요. 이렇게 유진이, 현진이, 효진이 뭐 이런 거, 수진이, 뭐 진아, 진영 이렇게 진짜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 태어난 2018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진짜 이름을 쓰게 되면은 본인과 충돌하기 때문에 부모 조상 인연이 없게 되고, 만약에 이제 아이의 엄마 아빠가 개띠인데 거기다가 또 진짜를 쓰면 부모하고 인연이 없는 이름이 됩니다. 그 신호감이 좋은 이름을 이제 써야 되겠다. 어쨌든 이 부분은 무조건 이제 100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기타 뭐 삼원주역, 곡해, 광미, 육수, 업승, 신살, 팔교, 구궁, 신구궁, 육효, 그 다음에 대수, 자어액, 자운행, 장명법, 실증, 성명화, 성명사주, 대결법, 평감지, 장명법 등 이제 수많은 이거 말고도 이제 총 뭐 수십 가지 이렇게 성명학 이론이 있는데요. 이름을 질 때는 한자 수를 100점짜리 이름을 짓고 최소한 10개 정도 이상 좋은 이름을 지면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각 수맥 처방, 이름으로 본 신수궁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름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 개업 태기는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이사, 개업, 결혼 태기는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계명사주궁합 태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장명 철학입니다. 이소리라는 한자 이름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이런 내용들은 지난 강의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음용오행과 그 다음에 획수명은 설명해 드렸어요. 음용오행으로 상생이 되는 이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시성 남자 장명 가능한 이름을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시성에 이민정이, 민채 이런 이름들은 이제 성명학적 음용오행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토가 되고 민자는 수가 되니까 토국수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건우, 뭐 이건우, 이건영이 뭐 이런 이름 쓰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목하고 이는 토고, 건자는 이제 목이거든요. 음용오행상 목국토 하는 이런 되기 때문에 이 시성에 이제 기역자는 이제 올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사주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이름 획수, 기록 여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음령 상생이 되는 이름을 저희는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분파 패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한자 이름으로 이름을 이제 짓는 경우에 성과 이름이 모두 상하, 즉 위아래로 갈라지거나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소리라는 이제 한자 이름, 이 소리는 한자 이름을 보면은요, 이가 나무 목자 아들자 좌우로 갈라지고, 솔자도 위아래로 갈라지고, 휘자도 위아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성과 이름이 모두 위아래로 갈라지는, 상하로 갈라진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한자 이름상 성과 이름이 모두 가로로, 즉 상하로 갈라지게 되면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을 이루는 데 지장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성과 이름이 위아래로 갈라져 있으면은 이, 솔, 휘 이런 것처럼 건을 설자, 지휘할 희자처럼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이렇게 상하로 갈라져 있으면 윗사람과, 즉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특히 부모라든지 상사라든지 이런 교사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과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에 윗사람과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공을 하기 좀 쉽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름
사람들은 쓰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 가운데서 혹시 분파가 되는 이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한자는 좀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사주 시용신 장명법, 즉 이름을 짓는 경우에 반드시 사주를 보고 사주에 좋은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써야 됩니다. 즉 사주에 나쁜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장명하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건을 솔자는 화오행, 즉 불기운을 갖고 있는 한자고, 지유할 해자는 이제 목오행을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한자에는 즉 오행이 다 있어요. 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목오행, 화오행, 토오행, 금오행, 수오행이라고 하는 한자에는 이렇게 5가지 오행이 모두 다 부여가 되어 있는데, 즉 이름을 장명하는데 사주를 보고 사주에 좋은 균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이름은 일단은 사주상으로는 좋은 이름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다른 부분이 다 좋아도 사주에 맞지 않는, 사주에 나쁜 기운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이름은 무조건 나쁜 이름이다 보시면 됩니다. 가끔 이름을 이제 카페에서 감정을 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주를 보고 이름을 줘야 되느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것은 무조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경우에 사주의 시용신, 요새 이제 다양한 장명법이 나오면서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분들이 뭐 없겠죠. 사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상식 문제니까요. 어쨌든 사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건을솔자라든지 쥐할 해자가 사주에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주를 좀 한번 볼까요? 신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일단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이제 보석 사주라 이렇게 보시면 돼. 신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석이니까 이게 원석이 아니고 이제 가공한 보석이라 쉽게 보시면 되겠는데 보석이 해월에 태어나서 춥습니다. 해자 축이니까 엄청 또 춥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는 일단은 불이 좋은 균이 돼요. 불이 들어와서 이 사주하고 충하냐 안 충하냐 나중 문제고, 일단은 얼어 있으니까 본인 자신이 얼어 있으니까 불로 녹여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나무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또 해자축으로 물이 많으니까 토행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상으로 화용을 말하는 것이고, 불을 피우는 데 필요한 나무는 이제 목오행을 말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 건을 솔자는 화로서 사주에 좋고, 그다음에 지유할 해자는 목오행으로서 사주에 맞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부분이 좋다, 다른 부분이 즉 한자 사주 수리성명으로 다른 수리상 맞고 다른 부분이 좋다 그랬을 때 사주에는 많은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좀 한번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좀 어떨까요?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오시에 태어났어요. 아주 덥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무토는 이제 큰 산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산 같은 존재인데, 그 산이 여름에 태어나서 막 뜨거워진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뜨거우면은 일단 물이 필요하겠죠. 비가 내려서 시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고, 또 물을 도와주는 게 이제 금이니까 이제 금하고 수가 좋은 요인이 됩니다.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오행을 말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을 말하니까 이 사주에는 이름을 지을 때 수오행, 금오행을 가진 한자로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 만약에 솔자 휘자를 사용했으면 나쁘겠죠. 솔은 화오행인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고, 여기는 지유할자는 목오행이니까 더운데 나무 집어넣으면 이게 더 뜨거워져요. 산이 아주 엄청 용광로까지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름을 이제 짓는 경우에 반드시
사주를 보고 사주에 좋은 균을 가진 한자로 이름을 줘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용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사주를 한번 좀 볼까요? 사주. 자, 경이 수월에 태어나서 뭐 토금이 이렇게 상당히 좀 많네요. 뭐 이러는 경우에는 목이나 수는 좋은 균이 되는데 토는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밑에 토가 이렇게 많거든요. 토가 이렇게 위로 오는 화는 괜찮은데 이 토가 많다 보니까 밑으로 오는 화는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의 건들 솔자는 화로서 나쁘고 지활 휘자는 모행으로서 사주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 사주도 좀 한번 좀 보죠. 걔가 6월에 이렇게 태어나서 어쨌든 이제 금수기운이 금기운이 강한 사주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사주에는 이제 목이라든지 화오행이 이제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럼 여기 아까 이제 건을 솔자는 이제 화고, 건을 솔자는 화고, 그다음에 지유하리 대장귀자는 목이니까 이거는 사주에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사주를 한번 좀 보죠. 병이 이제 신월에 태어나서 본인을 도와주는 이제 목화 기운이 좀 부족한 사주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병화가 태양이 본인을 도와주는 기운이 좀 약하니까 조금 이제 신약한 사주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제 목이나 화가 좋음이 되니까 한자상으로 건들 솔자라든지 그 다음에 지유할 휘자, 대장귀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분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로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각 수맥처방, 궁합, 신수궁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 이름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 될 개업되기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라고, 이사 결혼 개업되기는 특별 회원만 무료 감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장명 사중합되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불용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에 쓰지 않는 불용 한자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다음에 수리상으로 좋은지, 그다음에 이제 곡획 장명법으로 좋은지, 그다음에 주역 장명법으로 좋은지, 기타 뭐 대수 성묘학으로 좋은지, 실증 성묘학으로 좋은지, 자획 자온 오행 성묘학으로 좋은지 이렇게 연속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거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자획 자온행 성명학과 삼원행 주역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한자사주 수리 성명학, 곡획 성명학, 실증 성명학, 대수장명법에 대해 설명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삼원행과 이제 자원오행 장명법으로 이 소리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감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해드린 내용이니까요. 지난 시간 강의를 한번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내용이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소리라는 이름, 이 자획 자원행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원오행과 다른 거예요. 눈에 강조를 해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솔자, 거느릴 솔자는 자원오행상으로 화오행을 가진 한자이고, 대장귀 휘자, 또 지유할 휘자는 자원오행상 목오행을 가진 한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획 자원오행이지 자원오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느릴 솔자의 자획 자원오행은 오하오행이고, 지유할 휘자의 자획 자원오행은 해수오행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획 거느릴 솔자의 자원오행이
사오행이고 지유아리자 자원오행이 목이라 그랬는데 뭐 갑자기 이 하나는 오하오행이고 지유아리자는 해소오행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획자원오원이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술년생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죠. 건을 설자의 자획자원오행은 오하오행이고 생년지지, 그러니까 무술년생이니까 생리술토와 흉이 되지 않고 이제 바람이 되니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을설자의 자획자원행은 오행으로 생년지 술토와 오술 합의되니까 원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건을설자의 자획자원행은 이제 오하오행이고 지유와 희자의 자획자원행은 해수오행으로 오하고 해수는 충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년지지와 건을설자의 자격증이 고장이 돼서는 안 된다. 건을설자는 오하오행으로 고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름 X에 따른 생년지지 천간 종목이 상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설자는 11액으로 무술년에 태어난 수비를자는 무토오행이거든요. 무토오행 종목은 사오오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을설자는 예를 들어서 오하오행으로 충하지 않으므로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획자원오행상으로는 이제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삼원오행과 주역계 계산법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원오행 계산법은요, 끝자리 이제 숫자 끝자리 획수가 1이면은 이제 목이 되고요. 목오행. 그다음에 3, 4면은 이제 화가 되고, 그다음에 5, 0이면은 이제 토가 되고, 5, 6이죠. 네네. 그다음에 7, 8이면은 금이 되고, 9하고 0이 되면은 이제 90이 되면은 이제 수가 됩니다. 이건 끝자리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솔 휘라 그럴 때 자, 2가 7액이고 솔자가 11액이고 휘자가 이제 15액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삼원오행 계산법은 2가 7액이니까 그 7액은 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하고 소를 합해요. 그럼 18액이 되거든요. 18액이니까 또 8은 금이 되죠. 금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솔하고 휘를 합해요. 그럼 26액이 됩니다. 26액이 되니까 이건 6은 토가 되죠. 그래서 삼원오행상으로 이 소리라 이름은 이제 금금토로 상생이 되는 이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삼재 이걸 금금토라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수금토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원오행 가운데서 이에다가 이제 1을 더해 가지고 즉 2에다가 1을 더해서 이게 8로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물론 금금토로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만은 성에다가 1을 더해 가지고 이제 삼원오행을 따지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거는 삼원오행이 아니고 삼재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재오행이다. 그래서 뭐 삼원오행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삼원오행상으로 뭐 상생이 되는 이름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역계의 한번 계산법을 보죠. 2가 7액이고요. 솔자가 11액이고 휘자가 이제 15액입니다. 상계는 이 소리를 다 더해요. 그럼 이 소리를 다 더하면 26, 33일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계는 다 더해서 이 소리를 다 더하면 33액이 되는데 33액을 이제 8로 나누면은 1 건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계는 솔하고 휘자를 더해 이름 두 자를 더하면 26액이 되죠. 그러면 이걸 또 8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2가 남니까 이건 택계가 됩니다. 그래서 천텔리계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천텔리계는 이제 처음에는 좀 안 좋은데 나중에 하면 좋아지는 게니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거를 동요
동요를 이제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솔희를 다 더하고 이 33액에다가 솔을 다 더 26액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다 더하면 59가 됩니다. 그래서 59를 6으로 나누면은 6, 9, 54니까 5효동이 되겠죠. 그래서 풍택중부가 동요는 이제 풍택중부 동요는 5가 되니까 여기는 화풍, 화택규가 되네요. 화택규 원래 이제 천택리께에서 이게 변하니까 이제 택규가 됩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천택리께가 나오니까 뭐 기본적으로 주역계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역계 자획자온 오행으로 이제 설명하는 방법과 주역계하고 삼원행 계산법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름을 짓는데 참고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각, 수맥초방,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롱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좀 해보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될 개업되기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 결혼 개업되기는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요. 이름풀이는 일반 회원 우수에 모두 감정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 사주궁합 태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소리라는 이름이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좋은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자 사주 이제 수리성명학은 음용우행, 불용환자, 분파여부, 획수명, 자원우행, 수리성명학, 본인 사주와의 조화를 이렇게 좀 따지는 학문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곡획, 주역, 팔격, 삼원우행, 실증, 대수, 자역전 장명법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한번 보죠. 정이 해월에 태어나서 본인을 도와주는 이렇게 이제 목화기운이 좀 약하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목오행이나 화오행이 사주에 좋은 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리할 때 한자상으로 권을솔자나 대장귀자는 권을솔자는 이제 화오행을 가진 한자이고요. 대장귀자, 지휘할 희자는 모고행을 가진 한자니까 이제 사주에 이렇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자 수리 성명학으로 한번 좋은지 한번 풀어보죠. 이 소리입니다. 이가 7액 소리, 11액 휘가 15액으로 모두 홀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두 홀수로 이루어진 이름은 문제가 있다. 성과 이름이 모두 양이면 홀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질병으로 고생이 많고 실패, 좌절로 고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용오행상으로는 이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에요. 이솔휘, 즉 이는 토고 히읗지읒은 금이고 히읗자는 이제 토니까 토음토로 입신대길격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분이 좋아 백년회로하고 자식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파상으로 봤을 때 이소리라는 이름은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고 있어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예를 든 것처럼 이, 수, 남 이런 것이 다 위아래로 갈라지거든요. 이 소리라는 한자도 성과 이름이 모두 상하 위아래로 갈라지고 있어서 분파가 돼서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이름이 가로로 갈라지는 횡파라고 그러는데요. 이름 석자가 모두 가로로 좀 상하로 갈라져 있으면은 상하가 나누는 형식이 되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을 이루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장명을 할 때 분파가 되는 한자로 장명하지 않도록 반드시 고려하시고 신경 쓰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불용한자는 없습니다. 이 소리는 이제 불용한자가 없는 좋은 이름이고요. 자원행 사주상으로 즉 희신용신 장명법상으로 솔자는 화고 휘자는 이제 목을 가진 한자니까 사주에 좋은 기운을 가진 한자라고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수리를 한번 보죠. 수리는 소라고 휘를 합치면 초년운이 돼서 26핵이고요. 그 다음에 장년운세 형격은 이하고 소를 합친 거니까 18핵으로 좋고
중요운세는 2하고 휘를 합친 거니까 22획으로 나쁘고 전부 다 합치면 33이 돼서 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로 보면 초년운세하고 중년운세가 이제 나쁜 수리가 되니까 수리 성묘학으로는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획은 이제 12격으로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획은 이제 발진격으로 좋네요. 그 다음에 중년운세는 중절격, 중단으로서 나쁜 이름입니다. 말년운세는 이제 등용격, 용성운으로서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많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획 장면법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해보죠. 무술년생의 선천생수는 55획에 해당됩니다. 무술년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2018년입니다. 2018년 선천생수는 55가 되고요. 2가 왜 16이 나왔냐면 2가 이제 필획은 7획이에요. 그래서 곡획은 9획이기 때문에 총 16획이 나온 거고요. 솔자는 필획 한자 획수는 11획이고 곡획 숫자가 13획이기 때문에 24획이 된 거고요. 휘자는 이제 한자 획수가 15획이고 곡획수가 이제 19획이 돼서 34획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술년에 태어난 사람 이소리라는 이름을 곡획으로 풀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삼년부리 연사가지 유제 필배 종무제형이다. 만리 원정 거거고산 백법여차 가지 공권이다. 그래서 만리 같은 악길에 갈수록 산이 높은 산이로다. 이름자가 이와 같으니 가이곤하고 공색하다. 그래서 곡획 성묘학으로는 좀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역 장면법을 한번 좀 살펴보죠. 한자 주역계상으로 자, 이 소리라는 이름은 이가 7획, 소리 11획, 휘가 이제 15획이 되니까 26, 18, 22, 33 이렇게 됩니다. 수리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택내수께는 괜찮고 수택절 나쁘고 택수건께도 나쁘고요. 수택절께 나쁘고 택천께 나쁘고 수천수께는 괜찮고 택하역 나쁘고 수화기재께는 좋으니까 총 8개 가운데서 3개만 이렇게 좋거든요. 그럼 한자 주역계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보죠. 이가 3획이고 소리 7획이고 휘가 7획입니다. 그래서 14, 10획, 휘 17획 좋네요. 4개 가운데 3개는 좋으니까 이건 아쉽도. 택수곤께 나쁘고 택수곤 나쁘고 택이택께 좋고 택이택께 좋고 택천께 나쁘고 택천께 나쁘고 택풍대가 좋고 택풍대가 이렇게 좋으니까 8개 가운데서 4개만 이렇게 좋으니까 뭐 무난하긴 한데 전체를 다 합치고 한자 주역계 8개 가운데 3개가 이렇게 좋거든요. 그러면 16개 가운데서 7개만 좋게 돼서 이거는 이제 주역계상으로 좀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수성묘학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대수성묘학으로 이가 7획이고 소리 11획이고 휘가 이제 15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대 15수로 11대 15수는 이제 뭐 재물은 30세 이전에는 재물은 수명은 결혼은 자녀운이 아프게 되니까 좀 문제가 물론 31세 넘어서 실대 26획으로 좋아집니다만은 어쨌든 선촌운이 30세 이전에는 운이 나쁨으로 아주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 11획 15 구조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리를 이름을 맞추는 것은 대소 성묘로 봤을 때는 아주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증 성묘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해보죠. 이가 필획은 7획이고요. 소리 11획이고 휘가 15획이고 필획 한자 획수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수 곡획은 9획 13, 19 이렇게 합계가 40, 33 후천수 합계는 41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평생운과 말년운만 좀 따져보고 초년 장년운세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평생운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실증성묘학으로 필획수는 33획이 1이 되고요. 직격은 11획에 15는 2가 되고 전체를 다 이렇게 나누면 5용이 되는데 천텔리께가 돼서 1, 2 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지, 월지는 술토, 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년운세 보죠.
성묘학 필액수 33획 8로 나누면 1이 되고요. 곡회액 총액수는 40일 나누면 5호가 되고 33, 41, 74니까 2가 동요는 2호동이 되겠습니다. 천풍국계가 일단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변계가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천산동계가 돼서 변계도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들. 또 이제 1호, 1하고 5의 축토를 기준으로 해서 연지월조 오행의 양에 해당이 돼서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실증 성묘학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소리라는 이름이 자액자운행 성묘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일솔자의 자액자운은 오하 오행이고요. 지유아리자의 자액자운은 해수 오행입니다. 첫 번째 이름인 건일솔자의 자액자운은 오하 오행이 되고 생년지지, 무술년생이거든요. 2018년 무술년생이 지지는 술토가 됩니다. 흉이되는 수옥타. 그 다음에 건일솔자의 자역자는 오하 오행으로 생술토와 이제 옷을 반합은 되니까 원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다. 근데 건일솔자의 자역자는 오하 오행이고 지유아리자의 자역자는 해수 오행으로 충하지 않아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년지지와 고정이 돼서는 안 되는데 건일솔자는 오하 오행으로 고정이 되는 좋습니다. 이름 획수에 따른 생년지지 연관 종록은 상충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솔자는 11액으로 무술년생 11번째는 무토가 되거든요. 무토형 종록은 4호에 해당이 돼서 건일솔자는 5행으로 충하지 않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자획자오는 성은 좋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3원오행상으로 2, 7에 소리 11획, 그 다음에 휘가 15획입니다. 그래서 3원오행으로는 7획이니까 이게 금이 되고, 이소를 합치면 18획이니까 금이 되고, 휘자는 이제 26획이 되니까 이제 토가 돼요. 끝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끝의 숫자가 1이면은 이제 목이 되고, 3, 4면은 이제 화가 되고요. 끝자가 5, 0이면은 이제 토가 되고, 그 다음에 5, 6입니다. 7, 8이면은 이제 금이 되고 9하고 0이 되면은 이제 수가 됩니다. 그래서 3원오행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성은 그대로 7이니까 금이 되고요. 성하고 이름을 첫 번째 도해요. 7하고 11을 도하니까 18획이 되죠. 그러니까 이 8은 이제 금이니까 금이 된 거고요. 소라고 휘를 합쳐요. 11에 10을 합치면 이제 26이 되니까 끝자리 숫자가 6이니까 그건 이제 토가 됩니다. 그래서 금금토로 상생된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건 지금 3원오행 계산비고 계산법이고요. 3제 오행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3제 오행. 그래서 3제 오행은 이 성에다가 2를 더합니다. 이건 7인데 여기다가 7에 2에다가 2를 더하면 이제 8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 똑같아요. 8, 18, 15가 돼서 금금토로 주장하는 것도 3제 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원오행과 3제 오행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이가 7액이사 그렇지 만약에 김소리였다 그러면은 이제 8액이니까 8, 16 이렇게 되니까 이제 8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원래는 금이었는데 플러스 1 나면 9가 되니까 수로 바뀌죠. 그래서 3원오행과 3제 오행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역계상으로 보면은 이 소리를 다 합친 거, 이 소리 다 합친 거는 숫자가 33획이 돼요. 이걸 8로 나누면은 1이 되니까 건계고, 솔자 휘자를 합친 거야. 솔자 휘자를 합치면은 26획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8로 나누면은 이제 2가 남으니까 천텔리객이 된 거고요. 동요는 이걸 다 더해 솔하고 휘를 합쳐서 이 소리 이렇게 갖다 합쳐 59가 돼서 그다음에 이거를 6으로 나누면은 이제 5효동 이렇게 따진 이런 이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3원오행, 전화번호 장명, 백전극처방, 수맥처방,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름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 개업제를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궁금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장명기명 사주궁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소리라는 한자 이름이 성매학적으로 이제 좋은지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사조 수리 성매학으로 좋은지, 뭐 곡획장명법, 주역장명법, 발격 성명학, 삼원우행 주역계, 실증장명법, 대수장명법, 자획자원우행 장명법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좋은지를 한번 평가를 해볼 텐데요. 이제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에는 아주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한자사주 수리 성묘학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성묘학도 한번 고려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자는 이제 거느릴 솔자거든요. 거느릴 솔. 그다음에 11핵이고, 그다음에 이제 휘자는 이제 대장기 휘, 지활 휘에서 15핵이 됩니다. 거느릴 솔자는 자오노행상 화오행을 가진 한자이고, 휘자는 자오노행상 이제 목오행을 가진 이제 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라는 한자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성명학으로 기륭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자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사주 수리 성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용오행이라든지 뭐 불용한자라든지 분파라든지 획수 음양, 자오노행, 80일 수리 성묘학, 그 다음에 본인 및 부모 사주와의 조화 여부를 총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고 수리에 맞춰서 한자수를 좋게 해서 이름을 짓는 방법이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주를 한번 보죠. 정밀간인 해월에 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을 이제 도와주는 기운이 조금 약한 이렇게 사주가 됩니다. 이런 사주에는 이제 모고행이라든지 이제 화가 이렇게 좋은 기운이 되겠죠. 원래 이 사주에 이제 금이 없다고 사주를 보면은 이제 목이 한 개, 그다음에 화가 한 개, 토가 세 개, 수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이 없다. 그래서 금이 없으니까 이제 사주에 금을 집어넣고 이름을 지시는 분들이 있나요?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장명법이죠. 정이 해월에 태어나서 추운 계절에 태어났는데 불균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불이라든지 나무 기운이 좋은 기운이 되니까 사주상으로 모고행 화오행을 가진 한자로서 이름을 짓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주가 뭐 자신을 도와주는 모고행 화오행 한 개로서 약하다. 그래서 거느릴 솔자, 지와 희자는 모고행을 가진 한자로 사주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럼 이 소리라는 이름이 획수명상 좋은지 안 좋은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획수라고 하는 것은 한자 획수를 양이 있고 수리 획수가 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 획수를 가지고 뒤에가 1, 3, 5, 7, 9는 양이고요. 뒤에 끝자리 숫자가 2, 4, 6, 8, 0으로 끝나면 이제 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질 때 모두 이렇게 양양양 모두 짝수로 이루어진 이름을 짓거나 홀수로 이루어진 이름을 짓거나 모두 이제 짝수로 이루어진 이름을 짓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하고 이름을 고려해서 한자 수리액수상으로 끝자가 모두 13579로 이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끝자가 24680으로 이렇게 모두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름은
음양이 조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한번 이 소리를 한번 보죠. 자, 이자는 7획이고요. 건을솔자는 11획이고 휘자는 이제 15획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두 홀수로 이루어져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과 이름이 모두 홀로 되어 있으면은 질병으로 인해 고생이 많고 실패, 좌절로 많이 고생을 한다. 즉 이게 7, 11, 15 모두 자 1, 그 다음에 1, 11도 1이죠. 끝수가. 그 다음에 5가 이렇게 있으니까 모두 양으로 이루어져서 양양양 모두 모두 홀수로 이루어져서 모두 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성과 이름이 모두 양으로 되어 있으면 고생이 많고 그 다음에 실패 좌절로 고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에 가능하면은 좀 종합적으로 좀 이름을 지을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통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는 모두 이제 100점짜리 이름을 줘야 되는 거죠.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모두 100점짜리 이름을 짓고 기타 이제 뭐 삼원 주요 곡해 뭐 광미 육수 업수 신살 팔교 구궁 신구궁 뭐 육효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대수 자획자원의 실증 성명사 이런 부분도 총 한 10개 정도 이상 좋게 이름을 장명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수성각, 수맥처방, 그 다음 이름으로 본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는 가람 이름 장명 철학과는 원장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무료로 이름 풀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 결혼, 개업 대기는 이제 무료인데 그건 특별 회원만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계고 사주궁합 대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을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용 오행상 좋은지 여부 이시성에 이제 장명 가능한 이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분파, 폐명, 불용한자, 자원행 여부 그 다음에 수류액수 좋은지 여부 그 다음에 곡핵 성명으로 좋은지 여부 주역개상 좋은지 여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수 성명, 실증 성명학, 자획 자원의 성명학 이런 부분이 좋은지에 관해서 연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